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부자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답은 바로 도전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서 도전하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부자들은요, 이 도전을 했을 때 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거침없이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공 투자의 뒤에는 도전이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 냄새 나는 땅, 그리고 토지를 정복한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유료 문자 샵 3989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말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제주도로 보내고 돈은 조금이라도 모이면 바로 부동산으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바로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격언과도 같은 말인데요. 매주 화요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의 부동산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그래서 안현재의 부동산의 미래까지 올바르게 투자할 방법과 내 자산을 지킬 방법을 제시할 부동산 전문가 안현재입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부동산의 올바른 기초 지식과 그리고 올바른 투자처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부동산 그리고 미래의 부동산까지 한 번에 다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근데 지금 어떤 재테크 하고 계세요? 주식? 부동산? 아니면 뭐 코인? 뭐 여러 가지 재테크 이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뭐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재테크 방법이 올바른 투자 방법인지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성공의 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투자들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의 제대로 된 노하우 안현재 전문가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노하우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예, 투자라는 것은 내가 위험 부담을 지면서도 앞으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위험 부담을 지고 그것들을 얻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올바른 투자가 무엇인가를 생각 않고 TV에서 나온다 혹은 지금 상황이 어떻다 지금 대세 심리가 어떻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올바른 투자라고 잘못 착각해서 혹은 올바른 투자기는 한데요. 투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방송으로서 올바르게 투자하는 게 진짜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자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이것을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면은 내가 앞으로 투자할 때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앞으로 볼 수 있게 나가겠습니다. 자,
투자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혹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르는 시장이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영끌하시는 분들이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바심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어쨌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따져야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게 과연 다 맞느냐라는 거죠.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를 싸게 깎아서 4억에 샀습니다. 잘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게 4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지는 아파트면은 이거는 싸게 샀어도 잘못된 투자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게 덤태기를 썼어요. 부동산 업자하고 집주인이 짜가지고 나한테 막 5억짜리를 7억에 팔았는데 이게 막 10억까지 올라가네? 그러면은 내가 비싸게 샀어도 잘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은 계속해서 상승한다. 상승하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잘못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르고 일본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오른다라고만 하는 투자자도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방송 강단에 섰고요. 자,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면은 미국에서도 폰지 사기라든지 경제 위기 왔을 때 부동산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을 거고요. 옆 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보더라도 부동산이 끝까지 올라갈 줄만 알고 부동산 그 당시에 100년 만기 대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동산 광풍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30년,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면서 부동산이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지 않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올바른 투자가 무엇이냐? 그 올바른 투자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 하단에 계신 이 남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투자라는 것은 결국 내가 돈을 주고 무언가 자산을 사는 그런 1차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단에 계신 분이 왜 중요하냐? 투자를 했을 때 진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자, 내가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여기 계신 분은 어떻게 되죠? 내 부동산을 사가실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사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올바른 투자의 메커니즘은 무엇이냐? 자, 사람들이 내가 투자한 자산, 내가 투자한 코인, 주식, 부동산, 뭐 금이든 뭐든 결국에는 나보다도 내 뒤에 오는 분이 훨씬 더 비싸게, 훨씬 더는 아니어도 어쨌든 비싸게 사주는 분이 있어야 비로소 올바른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들이는 광풍이 일었던, 자, 2014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그리고 작년에도 일부 오르기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전세 시장이 집값을 따라잡았으니까 이거 전세값이 집값을 올려주겠네, 그런 여러 잘못된 오히려 시그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과연 내 뒤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자, 그래서 올바른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자산 시장에 결국에는 돈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결국에는 자금의 유입, 이익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올바른 돈을 버는 메커니즘이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내 뒤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자산시장에 자금을 더 넣어줄 수 있는 분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 내 뒤에 그런 분들이 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하는데, 과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많은 투자 전문가 그동안의 관행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것만 같아, 그런 얘기만 듣고 지금 정부나 금융당국, 건설사, 심지어 언론사 네 군데가 똘똘 뭉쳐서 심지어 공인중개사분들과 집주인들도 마찬가지로 오르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씀에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지금 잘못된 투자하고 있는 거, 혹시 내가 투자했는데 과연 이런 분이 오는지 생각하고 투자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 자산 시장의 자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에 제가 써놓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부동산 일정한 단위 면적 위에 자금이 많아지는 만큼 부동산은 상승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진짜 앞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런 거를 보고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많아지는 것을 제가 총 8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자, 첫 번째, 경제가 성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은 돈을 잘 벌게 되잖아요. 돈을 잘 벌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안으로 쳤을 때 우리나라 안에 돈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산업 발달하고 투자가 늘어났을 때, 경제가 성장할 때 보통 이런 게 일어나지만요. 자, 산업 발달하고 투자가 일어나는 지역, 평택 같은 곳, 그리고 몇 년 전 동탄 같은 곳, 이렇게 사람들이 개발이다, 발전되는 곳이다, 이런 곳 쫓아가는 곳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돈이 잘 벌리고, 돈이 잘 벌린다라는 것은 그 부동산 있는 지역에 돈이 많이, 자금의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건강하게 상승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은 인구가 늘어날 곳에 투자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었던 것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3,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적다고는 했지만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구 정점은 앞으로 2040년, 못해도 그 10년 전이 2030년까지는 늘어나는 인구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그 인구가 들어가는 시점은 못해도 20대, 30대니까 2030년까지는 결국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부동산 시장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오르기만 한다라는 내용이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무엇을 보셔야 하느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반드시 보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인구가 늘어날 지역은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진짜 투자처로 올바른 곳이라고 얘기할 곳은 인구가 늘어날 지역이에요. 자, 네 번째, 급여의 상승이 일어났을 때, 자, 급여의 상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동산을 사는 것도 구매력이 좋냐 안 좋냐가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은데 많은 분들 얘기합니다. 서울 강남에 인기가 좋다. 과연 강남 인기가 없을 때가 있을까요? 문제는 뭐냐? 강남에 부동산을 살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급여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실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급여의 상승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6번째, 부동산 개발이 일어났을 때 혹은 대규모 보상이 풀렸을 때 어떻게 어디 고속도로 뚫리는 지역 뭐 그 지역에 보상만 나가도 당연히 그 지역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쏟아붓는 그런 행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 7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오늘 후반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점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7번째, 금리가 내려갔을 때 제가 거품이라고 써놨죠. 자,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구매력이 좋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미래의 급여를 땡겨 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거 돈을 갚아갈 거니까 일시적으로 큰 돈을 줘. 그렇게 해서 돈을 가져왔으면 사람들이 빚을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식을 하든 혹은 부동산을 사든 무언가를 돈을 쓰기 위해 빌렸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사람들의 구매력이 좋아지고 그 구매력이 좋아지니까 자금의 유동성이 활발해져서 시장이 좋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지난 2014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금리가 2%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던 그런 시장 속에서 부동산 상황은 정부에서 아무리 누르려고 노력을 했어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는 경제도 산업도 발달하고 무려 2020년까지는 인구도 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021년부터 방송 나오면서 2021년 말부터 금리 때문에 집값 하락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23년에 역전세 상황을 유일하게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던 그런 TV에서 얘기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맞춘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 상황을 맞췄었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가 왜 이 부분을 지금 흥분해서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금리가 최고점이고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니까 금리가 내리면 집값 오른다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7번은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돈이 시장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는 뭐냐? 빚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이자가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느는 부분이 있을 때 유리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자를 내고 계속해서 빚을 갚아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했을 때 금리가 내려간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맞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테니까요. 이 부분 보시고 내 자산 지킬 수 있게 잘못된 투자하시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번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는 지역은 항상 돈을 굴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1, 2, 3, 4, 5, 6번 경제 성장하고 산업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혹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부동산 시장에는 직접적인 투자와 개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서 보통 제가 투자를 권해드리는 곳은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는 쪽을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주의점을 얘기할 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 올라가는 게 맞았어요. 무려 2014년에서 2022년 7월까지 금리가 한 번도 2%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금리 상승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까맣게 표시된 부분에 결국에는 상승하던 게 꺾이던가 아니면은 하락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자, 보통은 경제 상승할 때 금리가 올라갑니다. 지금 투자 전문가들이 예전에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 결국에는 상승하는 시기에 경제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 올라갈 때 집값 올라갔으니까 이게 맞지 않다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금리 내려간다니까 집값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금리 갖고 집값 떨어질 거 예측했던 그런 제가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도 자, 금리 내려가는 시점에도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도 집값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오늘 얘기해 드릴 텐데요.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저는 굉장히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곡됐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작년에는 2023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무려 48조 이상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도 올 초에 어떤 게 있었느냐? 신생아 특례 제대로 신생아 특례라고 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을 가격을 예상을 할 때 물론 정부 정책도 중요하고 세금 정책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 신생아 특례 원래는 DSR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이거 빚을 갚을 수 있어? 이런 것을 따져야 하는데 이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례라는 이름으로 작년에도 그랬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올해도 신생아 특례. 그렇게 해서 이게 빚을 더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빚을 더 낼 수 있게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돈이 나오게 하는 돈을 푸는 정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올 5월 말 그리고 6월 지금 부동산 상승하는 이 시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가 높은데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게 금리를 낮추는 경우는 시중금리를 낮추는 경우는 여태까지 유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번에 5월 이 시점에 금리가 2%까지 내려갔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금융당국이나 부동산 정책을 피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언론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규제책을 썼거나 이미 2년 전에 임대차법 그 부분이 분명히 틀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임대차법 얘기하면서 최근에 결국에 집값 오른 건 이 자금을 푼 부분인데 원래 빚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금을 푼 부분인데 이 자금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값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은 결국에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집값 안정화, 집값을 낮춰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신생아, 애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한다든가 내 집 마련을 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집을 마련하기 편하게 돈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신생아 특례제도 얘기 밑에 댓글 같은 거 보시면은 이게 무슨 애가 낳는 정책이냐. 이거는 부동산 부양 정책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똑똑해요. 그 분들이 집값 올리는 정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내 집 마련이 아니고요. 그다음
임대차법도 이것 때문에 집주인이 이 세입자한테 이거 책임을 전가해서 집값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던 언론이나 뭐 건설사 이런 분들이 지금 보세요. 신세 같은 예에 맞춰서 5억에 딱 맞춰서 전세를 올리자. 자, 이런 부분 나오면은 아니 집주인들이 이런 정책 나오면은 이런 거 활용해서 집값 올린다라고 똑같이 얘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언론사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지금 집값이 오르는 상황을 과연 이게 올바르게 집값 오르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을 분명히 빚으로 왜곡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빚이 있는 시장, 부동산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특이한 빚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세라는 빚이 있습니다. 전세가 들어가 있는 빚. 자, 이거는 정부의 규제나 금융당국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5월달 집값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뉴스가 났느냐? 전세가가 집값을 따라잡았다. 집값보다 전세가 더 높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엄청 화를 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집값이 결국에는 전세가한테 추월당했어요.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깡통 전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바람을 잡는다든가 혹은 사람의 심리를 장악하는 이런 뉴스나 언론에서 프레임을 잡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값 올려서 깡통 전세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했지만 이것은 왜곡된 빚으로 왜곡된 시장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당당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자, 금융당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외국 IMF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계빚을 낮춰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금융 정책은 빚을 낮춰야 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들어가서 부동산을 끌어올렸다고요? 저는 이게 일시적이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더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빚이 있는 시장, 전세가 있는 시장,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빌라 중에서 아파트 빼고 나머지 다 조정받았거든요. 지금 이 아파트 시장 오히려 더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거품이 더 많이 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부동산 상황을 올바르게 아시고 자, 전세가가 집값보다 올라가서 결국에는 부동산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 아무리 전세가 올랐어도 아직은 역전세 상황입니다. 2년 전 전세가가 더 높은 게 많이 있어요. 이런 시장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상누각이니까 부동산 시장 들어갈 때 올바른 투자를 하셔라. 올바르게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는 시장,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전세가 있는 시장 지금 주의하시고요. 특히 갭 투자하고 그리고 빚이 많이 들어가는 재건축은 쳐다보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하느냐? 자, 오늘은 올바르게 투자하려면은 자금이 올바르게 들어오는 시장에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중에서 자금이 올바르게 들어오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자, 제가 지금 인구와 자금의 유동성이 많아지는 지역을 꼽으려고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 622조 반도체 클러스터 622조 들어오는 시장이죠. 자, 얼마 전에 발표 나왔지만 기회발전 특구라고 해서 무려 40.5조가 지방에 투자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맞는 거냐?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 622조 반도체 클러스터 시장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40조 5천억이 투자되는 기회발전 특구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진짜 인구와 자금의 유동성이 건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이 시청자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돈이 되는 투자처를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결국에는 나보다도 내 뒤에 더 비싸게 투자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빚이 있는 시장, 이 빚이 있는 시장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빚으로 들어오는 시장은 중요한 게 뭐냐? 빚을 갚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자를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빚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성장하거나 그렇게 해서 건강한 자금의 유입이 일어나는 시장이어야 하는데 빚도 건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빚을 갚을 수 있고 그다음 이자도 올바르게 감당해서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빚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의 빚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금융당국에서도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심지어 외국 IMF나 외국 기관에서도 빚을 지금 줄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들어오는 빚은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꼭 내 뒤에 올바르게 더 비싸게 사줄 수 있을 만큼 자금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시청자분 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내용 마치겠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과 미래, 일단 현재 부동산부터 먼저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좋은 시장, 우리한테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 돈이 좀 제대로 돌아주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빚도 뭐 자산의 한 종류라고는 하지만 빚도 빚 나름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커버 감당 가능한 빚이 돼야 역시나 좀 자산이 순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조금은 빚으로 왜곡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다음 주 강의 예고까지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자금의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유동성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시장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 강의도 궁금하시다면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현재 부동산을 진단을 해봤는데 저희 프로그램 이름에 맞게 현재 부동산과 미래까지도 또 챙겨봐야 되겠죠. 지금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좀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무료 세미나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 주제가 또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무료 세미나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투자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제가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토지를 먼저 배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본이 되는 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토지 위에서 생성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토지를 알아야지만 올바른 투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 전문가분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결국엔 아파트 값보다는 토지 값을 알아야지만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도 강의에 꼭 한 번씩은 오셔서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처가 무엇인가를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과 미래 방송을 통해서 현재 부동산 체크를 해봤다면 미래에 대한 부동산들 궁금하시죠? 그런 부분들 무료 세미나 통해서 충분히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화요일 오후 4시죠. 세미나는 이틀 뒤에 목요일 오후 2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틀 뒤에 만약에 이 목요일 세미나를 놓치셨다면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도 역시나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귀중한 정보들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2-2638-395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디에 토지 궁금하신 걸까요?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 어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에 있어요.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네. 대교리도 조금 넓잖아요. 어디 네. 쪽에 가까이 있을까요? 번지수 가르쳐 드릴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대교리 산 46에 19번지입니다. 산 46에 19번지요? 19번지. 네. 19번지. 네, 지금 이거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을까요? 네, 몇십 년 됐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거기가 토지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지, 개발이 될 수 있는지. 좀 오래 보유를 했는데 여기가 네. 좀 개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나오는지 앞으로의 네. 전망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네. 그러면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장군면 세종시 땅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를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그래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은 박정희 네. 대통령 때 백지 네. 계획이라고 해서 네. 자, 정부의 수도를 그 당시에는 서울이 북한하고 가깝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수도를 옮기려고 계획했던 곳이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생각한 곳이 세종시 장군면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밑으로는 밑에 장군봉이 있고 그다음 위쪽으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이 국사봉 쪽에 붙어 있는데 이 국사봉과 장군봉 사이 밑에 원래 세종시가 이곳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희비가 좀 갈려버렸네요. 이쪽으로 가는 바람에 네. 개발이 좀 늦어지게 됐어요. 네. 이 보유하신 토지를 계속해서 보유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혹시 이익 실현하고 파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는 팔고 싶은데. 팔고 팔고 싶어요. 싶으시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냐면은 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밑에 바로 밑에 김종서 장군 묘역이라고 있어요. 네네. 지금 이쪽에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열심히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네. 혹시 최근에 뭐 이런 공사 부분 때문에 팔라고 연락 오던가 그런 거는 없었는가요? 지금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명당이라서 지금 조금 오히려 잘못된 건데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종서 장군 네. 묘역 주변으로. 네. 이 주변으로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네 마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면은 앞으로 개발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참 공원 개발할 때 그러다 보면은 팔라고 전화 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좋은 가격 부르면은 그때 갈아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네. 이 지역이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이 김종서 장군 묘역 이 부분이 세종시 들어가다 보면 은하수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 주변에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 네. 지역으로 나중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제 네네. 김종서 장군 묘역 주변으로 보다 보면은 묘역 주변으로 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주변에
이렇게 바로 옆에 계속해서 건물이나 개발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지금 당장은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쪽을 구매를 타진하시는 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네. 여기 개발하는 동안에 빨리 갈아타시던가 네. 이 개발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좋은 가격 부르는 분을 기다리던가 이쪽이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임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의 임야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던 시청자분이셨는데요. 보유하셨던 기간이 좀 길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없어서 조금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인근에 김종서 장군 묘역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문화재 보호와 함께 좀 더 기다리게 된다면 또 다른 이슈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걸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콕 찌르면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때 그 기회 봐서 좀 갈아타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향후에 정리를 하는 방법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 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우리 시청자분 성향에 어떤 방법이 맞는지 잘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앞으로 아파트 전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전망이 어떨지, 앞으로 이걸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처분해야 될지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지금 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어디에 있는 아파트일까요? 예, 강서구 마곡동 네, 725-1번지, 네. 힐스테이트 아파트 38평짜리 가지고 있어요. 마곡 힐스테이트 네, 38평형이요? 예. 네. 자, 지금 이거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네.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네. 지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지금 여기에서 살고 계신 건가요? 예, 저는 저기 그 강남에서 놓고 이건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그러면- 주고 있어요. 좋은 아파트 막 부자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저는 미래 전망이 좋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자, 서울의 아파트기도 하지만 서울에서도 결국에는 좋은 예. 지역의 아파트라고 하는데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마곡동에 예. 굉장히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신데 제가 왜 그래요?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예. 당분간 지금 부동산 상황은 어쩔 수 예. 없이 떨어지는 게 있기는 합니다. 또 떨어진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많이 떨어지는 게 있고 예. 그 시기를 버티고 나면은 오히려 예. 덜 떨어지면서 더 많이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예요.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주변 네. 아파트보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구나. 예. 같은 아파트라도 로얄층이라든가 혹은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 예. 다 떨어질 때도 홀로 나홀로 높게 유지되는 네. 똘똘한 한 채일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지금 네.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강서구청이 2026년 12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강서구청이 지금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바로 그냥 강서구청 들어와요. 예, 강서구청 앞으로 네. 이쪽은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하는 분들에게
호재로 예. 작용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 예. 애초에 예. 이 지역 주변을 봤을 때 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이 주변에 예.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하고요. 예, 위쪽에 계양 공공택지 예. 지구가 또 옆에 넓게 지금 준비를 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이번 정부가 좀 네. 민간 쪽을 밀어주다 보니까 공공 이 아파트 건설 부분에서 지금 예. 90%가 밀리기는 했지만 예. 이게 계획이 또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되면은 네. 주변에서 개발될 때는 이쪽 예.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부동산들이 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아. 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 당장은 강서구청만 봐도 좋은데 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예. 앞으로 이 주변에 큰 개발이 왔을 때 또 예. 올라갈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저는 예. 이쪽 부분이 만약 개발이 될지 예. 어떨지는 일단 봐야겠지만 예. 이 예. 부분의 개발까지는 보시면서 예. 최소 강서구청 이런 거 되는 예. 거 보시면서 그 네. 이후에 또 상담해서 앞으로 일단은 네. 보유하시면서 나중에 아, 또 예. 상담해서 그런 걸 결정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보유하고 있어야겠다, 그죠? 그럼요. 이거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꼭 보유하십시오. 그리고 아, 예, 예. 행복해지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강서구 마곡 힐스테이트 향후 전망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문자로 들어온 사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4238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요.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의 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지금 사연 보내주셨어요. 평택도 참 요새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쪽 지역 보면 평택 고덕하고도 좀 가까워 보이는데 이쪽의 전망은 어떨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제가 아까 이런 곳에 자금이 유입되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던 곳 중에 그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평택이 바로 그런 투자와 개발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는데 이 지금 보시면은 오성면 창내리 같은 경우는 농 한가운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현재 미래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이 미래는 매우 좋은 그런 땅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냐? 지금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내려오는 길이 이쪽 창내리 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 창내리 밑에 이쪽에 보시면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왜 논바닥 한가운데에 도시 인구가 쓸만한 대규모 하수종말 처리장이 여기에 생겼을까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은 자, 구평택시가지에서 삼성전자에서 넘어오는 이 시점, 이 부근에 자, 여기 장례식장이 옆에 있지만 현재 이 지역에 이렇게 주소 같은 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 주소로 표시된 지역에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느냐? 가스 배관공사 건물이 지금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논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미래가 매우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 꼭 보유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택 오성면 창내리 토지 지금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